자, 제2회 1번부터 보자. 자, 1번은 이제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든지 이해를 묻는 문제예요. 이해. 자, 1번은 뭐 체협의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 자, 2번에 나왔고 3번 나왔고 4번 나왔는데, 자, 3번은 이제 환경과의 관계에 있다고 표현이고, 4번 자체를 잠깐 보자, 여러분들. 행정활동은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소유 생산 공급을 정부가 독점. 자, 4번은 정부가 독점한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들 정부가 독점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아닌 다양한 조직과 여러분들 공동체를 만들어서 협치적으로 간가. 협치로 가기 때문에 4번 자체는 독점한다. 그 표현 자체 잘못된 거예요. 사실 1번과 2번과 3번 자체가 다 맞는 지문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것은 항상 이런 문제들은 상대적 관점에 따라서 내용의 형태를 좀 정리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출문제 유사한 문제도 나왔었고 7급에도 문제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형태를 좀 바꿔놓은 건데, 프렌치와 라운이 포함한 권력의 형태 유형을 먼저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그 1번에 보상, 2번에 표준, 4번에 전문, 그리고 또 뭐 강압적 권력이라는 게 있어 없어. 이거 또 하나 정당한 권력. 5가지 형태를 얘기하지. 5가지. 그러니까 이건 정답은 3번이야. 일단은 3번에 여러분들 신뢰적 권리란 말은 없거든. 그러니까 뭐 1번에 보상을 얘기할 때는 뭐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 표준을 얘기할 때는 다른 말로 준거적 권력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리퍼런트를 얘기할 때는 준거, 조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준. 그 바람직한 사원, 개인적인 자질, 사람과 일체감 느껴 상대방을 좋아한다, 본받는다, 표준이고. 자, 3번 표현을 잘 봐봐. 상대방의 권력 보유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될 근거. 배번은 여러분들 여기 보자. 배번은 권위를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으로 파악하고 있거든. 이게 바로 정당한 권력이에요. 정당한 권력. 4번은 이제 전문적 권력이고. 자, 하나 더 있어요. 상대방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 이거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형성되는 힘. 이게 바로 뭐야? 강압적 권력이죠. 그래서 브렌처 라반이 파악한 권력형 5가지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의 유형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거 좀 가져가야 합니다. 자, 요 3번 자체를 얘기하면 1번은 평등의 원칙의 유무, 2번에 행정 행태서는 공사행정 1이 돼야 되겠고, 그 4번에 권력적 성격은 공이 강하죠. 정답은 3번이죠. 3번은 누가 한 얘기야? 사이먼이 얘기한 거예요. 사이먼. 근데 사이먼이 얘기한 하버드 사이먼. 이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행정 행태서는 자 하나 물어보자. 행정 행태서는 행정의 정책 성격을 부정했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에서 제외. 자, 근데 이걸 표현할 때 여기 보자. 따라서 행정 행태서는 내용하고 형식. 이걸 실질 그러고 이걸 방법이라 그래.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치행정 1이야 2야. 1. 근데 방법, 행정의 과학화를 취하는 방법은 정치행정 2가 돼야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겨울옷들 안 맡겨놔. 선생님 겨울을 다 맡겨놔가지고 다 맡겨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 방에 책보다 선생님 방 자체가 좀 춥거든. 그래서 이제 책하고 뭐 노트북에다 일하다가 방에다가 이렇게 쑤셔놓은 거를 집에 계신 분이 못 봐가지고 이걸 다 얘기 안 빨았어. 그래서 이거 입고 뭐 이런. 다 맡겨놨어, 다 맡겨놨어. 그 왜냐면 그 여러분들 그 뭐 요새 그 뭐야 세탁소 같은 경우에 세일 해주는 게 있어. 며칠까지 하는 거 알잖아. 그런 거. 그 기간이 딱 걸려가지고 그거 생일일 때 해주는데 집사람 생일이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딱 돼가지고 다 맡겨버렸더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어. 다 세탁소에 가 있다 그러더라고. 자, 그건 그런 거고 정답 3번이고 4번 나온 거 보자. 진보주의 정부가. 자, 진보주의하고 보수주의 좀 구분하는 거 좀 가져가야 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나왔는데 뭐 정답은 당연히 4번이에요. 시장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시장은 윤리적으로는 결함이 있다 없다?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철저하게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파악하는 거야. 그럼 정부의 개입을 사랑하는 자유, 이게 바로 뭐야? 적극적 자유죠. 정부의 개입을 지향하는 자유. 그래서 거기 1번 어디야? 3번에 적극적 자유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진보주의하고 이런 보수 양자를 비교해 볼 때, 자, 시장에 대한 확고한 신정 그럼 뭐야? 그럼 보수주의고, 그 차이점이야. 차이점이고, 이게 보자. 성선설, 진보주의, 성악설, 보수. 자, 협동할 줄 안다, 오류가 있다. 진보. 여러분 이쪽에 있는 보수 자유주의는 완벽한 존재, 똑똑한 인간, 빈틈이 없는 인간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정부로부터 간섭이 없는 자유. 그게 무슨 자유? 소극적 자유. 그럼 보수주의지. 알았죠? 재배분 정책 선호한다. 응? 진보. 조세 감면. 보수. 규제 완화. 보수. 자, 여기 보자. 규제된 자본주의. 규제된 자본주의. 진보. 교과 중심. 교과 전통 중심. 그게 보수지 뭐예요, 여러분들. 아동, 경험, 흥미 중심. 진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의 교과 중심, 본질주의라든가 항존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불변의 진리, 교과, 하느님의 말씀, 이게 무조건 여러분들 최고야. 그래서 그러한 교육 자체를 강조한 것을 보수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신앙, 종교도 여러분들 계속 교육 과목에 집어넣고, 라틴어 같은 경우에 이나 그리스어 같은 여러분들 그러한 고문 자체 해석을 강조한 거 몽땅 다 지금 얘기하는 진보주의예요. 그럼 이러한 교육 자체를 얘기할 때는 얘기해보자. 교사 중심의 일방적 교육 아니야. 근데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 그런 거 필요 없다. 아동 중심의 아동의 흥미,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한 체험, 이걸 중시한다고. 그게 진보주의야. 그러니까 보수주의를 뛰어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놈들 같은 경우에 가끔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좋은 자세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엎어져 자고 뭐 팔 기고 있고 다리 꼬고 있고 막 이런 듣다가 막 나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 걔들 뭐야 여러분들? 진보주의야, 진보주의. 걔들. 그래서 미국을 망쳤다고 파악하는 거야, 걔들이.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57년도에 미국 자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스푸트니크 사건이라는 게 있어. 소련에서 위성을 쏴. 인공위성을 먼저 쏴.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줘. 왜? 미국은 똑똑했는데 똑똑한 게 아니야. 똑똑한 어디가 똑똑해? 소련이. 그럼 미국이 꼭지도로 안 돌아. 돌죠. 꼭지도는 거 원인치다 보니까 교육 문제야. 그 진보주의 교육 자체가 애들 병신을 만들어놨다고 파악하는 거야. 이 개판 만들어놨다. 매일 자빠져 자고 이러는데 무슨 게 돼.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격한 교육을 강조한다고. 때려잡는 교육. 꼬마 과학자 만들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래서 거기서 좀 이겨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계 수학 경시대 그리고 올림피아드 수학 그런 데서 미국이 이제 계속 1등을 한다고. 그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1등 못했어요. 그때 하다가 미국이 또 언제 깨져? 80년대. 80년대에 또 깨진다고. 레이건 정부 때. 레이건 정부 뭐야? 신연방주의, 보수주의. 그거 등장하잖아. 왜 등장했어? 미국이 또 깨진 거야. 소련한테 깨지고 대한민국 1등이야. 대한민국 사실 미국 올림피아 수학 올림픽 대한민국 1등이야. 미국이 4인 거위로 떨어져. 쪽팔려 안 팔려? 팔리지. 그래서 또 새로운 보수주의. 그래서 누가 등장한 거야? 레이건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레이건이. 그러니까 이제 뭐 역사 그거 보면 여러분들 똑같아요. 뭐 정반합이에요, 정반합. 그러니까 오늘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를 조명을 토대로 배워야 안 배워야 돼. 배워야죠. 그런데 진보주의, 보수주의 양자 좀 구분해서 정리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자, 그거 봤으면은 여러분들 행정국가의 동인. 자, 이것은 오석홍 교수라고 서울대 행대 명예교수. 이분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에요. 거기 보시면 거대 기업이 발달하면 이를 관리할 행정기능의 수요가 적어져. 커지겠죠. 일단은 글자도 이상하잖아. 상대적으로 틀렸잖아. 그죠?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가 맞겠죠, 여러분들. 거대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장치이 정되고 행정부한테 막강한 힘을 부여 안 부여?
요 여러분들 4번이 뭐야? 거대 기업 발달은 바로 뭐야? 이게 독과점이야. 독과점. 불안정 경쟁은 시장 실패 아니야.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행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하네. 그게 거대 정부 행정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4번에 관한 편이야. 그 양반은 이제 지금 오석권 교수는 쉽게 여러분들 독과점 하면 좋은데 이렇게 말을 좀 바꿔놔가지고 독자로 하여금 이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학자들 자체가 그런 이상한 심보가 있어요. 자, 그 밑에 여러분들 파킨슨 법칙. 자, 이건 여러분들 파킨슨 법칙은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물어보자. 제1법칙과 제2법칙만 물어보자. 제일 뭐야? 제1법칙 부하 배정, 제2법칙 업무 배정 가지고 가시고 설명할 수 없는 한계 국가 비상사태 시 개발도상국가 공무원 수혜 증가 현상 설명할 수 없다. 정답 4번이죠. 뭐 설명하겠습니다. 뻔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이게 몇 개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좀 등장을 하죠. 근데 이런 문제는 워낙은 7급에 2016년도 7급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20문제 가운데 6개가 나왔어. 9급 문제 그다음부터 반영이 돼. 9급 문제 2개 이렇게 반영이 돼.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참 안 좋은 게 출제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 그 행정학을 출제하는 교수님들 가운데는 학생들이 9급이 100분에 100문제를 푼다는 사실을 몰라요. 100분에 100문제를 푼다는 걸 모르고 문제를 내.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문제를 꽈서 내니까 이런 문제를 내면 한 문제 푸는 데는 시간이 1분 걸려 2분 걸려. 이거 지문보다 하면 2, 3분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걸 염두 안 했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단 옳은 거 기억 발음 맞죠? 가치지향, 행정은 가치중립. 이번에 정치, 민주, 상대적으로 행정 효율. 디귿번도 맞고 4번에 맞고 미음번 정치, 행정, 일, 행정이 맞죠 여러분들? 정답 4번이죠. 5개가 몽땅 맞잖아요. 여러분들.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뻔한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도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자, 1번에 입법부의 핵심적 기능은 입법 활동과 행정에 대한 감시 통제. 그래서 이 입법부는 행정에 대한 제1의 감시자라 그래. 제1의 감시자. 기분 나쁜 편을 감시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감시견. 감시하는 강아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번에 미국식 대통령 국가에서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권한은 의원 내각제에 비해서 적적이다. 여러분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권한은 이 말은 입법부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입법부의 권한은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 중심제 어느 게 더 커? 의원 내각제 아니야. 그럼 대통령 중심제는 권한이 적으니까 소극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2번은 비교적 소극적이다 이렇게 바꿔놓아야 돼. 적극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렇게 바꿔놓아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자, 3번에 21세기 행정부 역할은 친시장적 정부 규제, 규칙, 재정을 중시한다. 맞죠 여러분들? 자, 친시장 정부란 말은 시장을 사랑해 미워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시장을 사랑하는 게야. 그럼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사랑은 정부 규제를 강조할까? 규제를 좀 완화하자 그럴까? 완화. 그래서 원칙은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사랑하니까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게야. 그리고 예외에 대해서만 불어인데 불어하는 것을 뭐 규칙으로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행정부는 규칙 제정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게야. 알았어요? 몇 가지 사항 많지 않으니까 그것만 좀 규칙으로 좀 정해서 그것만 예외 규정으로 두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불어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이때 불어할 때는 규칙을 제정해서 불어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표현은 맞는 거고 그 4번은 여러분들 철회삼각이란 말은 다 아실 거예요. 하위정보 모양, 동맹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데 하위정보하고 철회삼각 가운데 부정적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철회삼각이 부정적 의미입니다.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가운데 지금 얘기한 철회삼각은 어떤 정책에서 많이 발생해? 그렇죠. 분배정책. 그럼 이 분배정책은 대통령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에 좀 적은 분야야?
적은 분야. 적은 분야니까 서로 철회 생각해가지고 다 나눠 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대통령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에 대해서 이런 철회 생각 형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문제 9번을 보자. 자, 9번은 이제 시장 실패를 묻는 건데, 이런 문제 좋죠. 이건 박스에 그려놓고 고르는 문제인데, 일단은 이 문제에서 D급번에 X의 비효율성은 정부 실패죠. 그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또 다른 비효율성. 행정 관리성의 특수한 비효율성.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 독점적 공급. 또 하나는 뭐야? 토출한 사명감 윤리식의 결여. 기억나요? 그래서 이 D급번은 뭘 얘기한다? 정부 실패.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3번은 몽땅 D가 정답은 4번이지. 4번의 인접효과 바로 뭐야? 외부 효과의 다른 말이야. 외부 효과를 인접효과, 비가격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파악한 인접효과는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가 있잖아. 외부 경제는 과다 공급이야, 과소 공급이야. 과소. 외부 불경제가 과다 공급, 적정 공급 실패, 정부 실패로 연결되는 이렇게 얘기했지. 그것도 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들. 다시 보자. 외부 경제, 과소, 외부 불경제, 과다 공급. 그거 좀 뻔한 내용이야. 어떤 내용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근데 이 상태로 끝내지 말고 꼭 할 게 이러한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있어. 그걸 좀 가지고 가야 돼. 예를 들어서 공공재 시장 실패는 어떻게 정부가 개입을 해? 공적 공급으로. 자연 독점은 공적 공급도 하나. 공적 규제 이런 식으로. 그거 가져가야 되는데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네? 10번에 나왔네. 10번에. 10번에 공적 공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시장 실패의 원인. 그럼 몇 번이야? 2번이지 뭐예요, 여러분들. 2번. 요번에 자 2년 전에 2016년도 17년도죠. 17년도에 여러분들 국가직 문제 이거 하나 써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를 얘기할 때 자 공적 규제 방식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시장 유의에 따르잖아. 이걸 직접 규제 이걸 뭐라 그래? 간접 규제 그러잖아. 물어보자. 행정명령 직접 행정처분 행정기준 설정 행정기준 설정 에이. 명기처 기억나나? 명령 지시기재 명기처 행정명령 행정기준 행정처분 다 직접 기재라고 했잖아. 명기처 명기의 처 됐습니까? 김영희의 처예요. 김영희의 처든지 알아서 해요. 알아서 척인 처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이거 좀 머릿속에 두시고. 자, 시장 유인 자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자 물어보자. 행정지도 들어가 안 들어가? 행정지도 무조건 들어가지. 지도 권고하는 거, 어? 설득하고 다 그런 거 들어가잖아. 자, 물어보자. 부담금 들어가죠. 공해 배출권 들어가죠. 조세 지출 들어가죠. 보조금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면 한 문제야. 그러니까 그 예정을 묻는 게 시험 문제 나왔고, 뭐 공해 배출권 같은 경우에 개념적인 시험 문제 나왔었고, 이건 좀 여러분들이 개입 방식으로서 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꼭 해두셔야 합니다. 늘 하나 보자. 시장 실패 가운데 혹시 뭐라 얘기하는 게야? 시장의 근본적인 한계는 뭐라 했어요? 소득 배분의 불공정성. 하나 더 가치제. 가치제는 여러분들 시장에서 공급하기 싫어한다고. 다수가 여러분들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행복한 건데 시장에서 인간은 남이 행복하는 걸 좋아해 싫어해? 되게 싫어하잖아요, 인간들은.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 남이 공무원 합격하는 거 좋아 싫어? 아이씨, 네가 여러분들이 같이 되면 좋지만 우리 떨어지고 내 앞에 있는 애들은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제발 여러분 들어갈 때 다른 사람 멍땅 떨어지고 나 한번 깨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리라고. 여러분들 그런 기도 안 들어요?
나는 우리 애들만 몽땅 다 합격하길 바랍니다. 우리 애들도 몽땅 합격하길 바랍니다. 다른 애들 몽땅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나쁜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애들 꼭 합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맞겠지. 알아서 해다.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죠? 예. 시험 얼마 안 남았네. 자, 11번.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거. 1번도 많이 나왔죠? 공의주의 비극, 죄인의 딜레마, 또 뭐가 있어? 구명포트의 윤리적인 배반, 시장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 여러분, 시장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여러분, 개인의 지나친 이기성의 추구 아니야? 1번은 그 표현이고, 2번에 코즈 정리를 얘기할 때는 바로 뭐다? 사적 자치의 원리라고 얘기해서 했죠. 그래서 이건 소유권의 설정 방식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 규제를 강조한 거 아니지, 코즈 정리는. 코즈 정리가 무슨 정부 규제를 강조해? 정부 개입 없이 협상을 토대로 자발적 협상을 토대로 해결이 가능하다 바로 뭐다? 코즈 정리 아니야. 기억나요? 자발적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한 게 코즈 정리야. 그걸 사적 자치의 원리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사적 자치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에 자 3번은 맞아 틀려. 거기 행정처분 때문에 잘못된 게야. 행정처분. 피구세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게 조세를 얘기하는 게 조세.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세 방식을 활용한 환경세를 신설한다든가 이렇게 조세를 신설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게야? 피구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야. 그래서 피구세를 얘기해. 피구세. 보조금도 피구가 얘기해. 그래서 피구 보조금이라 그래. 늘 족구 피구할 때 발로 하는 그 피구가 아니라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 피구야. 피구. 옛날에 여러분들 축구 선수 가운데 칠레인가 어디에 피구 있었어. 유명한 사람인데 포르투갈인가 피구. 그 사람 합시다. 피구. 그 피구입니다. 아까 제가 명기처, 처분은 바로 뭐냐? 직접 규제지. 그러니까 시장윤리적 규제가 아니지. 4번의 시장의 외제적 결함은 여러분 입으로 좀 말해서 소득배분의 불공정 하나 더 가치제 그런 거 좀 요들라 그랬죠. 자 12번 규제 역설. 역설은 역기능이야. 규제 역기능. 그게 역설이야. 파라독스. 독 아니야 독. 어? 아니, 규제 역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나왔는데 자 너무 쉽게 나왔어요. 몇 번? 3번이죠. 2번은 뭐야? 2번은 2번을 뭐라 그래? 그렇죠. 다르 베이비 이펙트. 규제의 끈끈이 인형 효과. 규제의 끈끈이 인형 효과. 자, 13번 문제. 자, 좋은 문제입니다. 요 행정규칙 기본법 내용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기출문제 7급에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나왔던 내용인데, 자, 일단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이번에 위원장 2명, 그 다음에 3번에 위원장 모두가 2명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입니다. 제명한 위원으로 그 직무 수행.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가번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른 편들은 다 맞아요, 여러분들. 정답 몇 번이야?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명인데 2명 가운데 한 사람은 꼭 국무총리가 해. 2명 가운데 한 사람은 꼭 국무총리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누가 했냐면은 서울대학교에 규제 파트 유명한 분인데 서울대 교수 그 사람 기억이 안 나요. 그 양반이 이제 그 위원장 해가지고 같이 했었거든. 근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 누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행정규제 기본법의 내용 묻는 것도 시험 문제 나와. 자 내용 한번 적어보자. 내용 규제 최소한의 원칙.
동그라미.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규제할 때는 본질적인 내용, 본질적인 자유, 인권 이거 침해서 한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규제 법정주의 원칙. 모든 규제는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는 게. 요게 이제 행정규제기본법상 제시하고 있는 규제의 3원칙을 얘기하는 게. 알았습니까? 자, 이거 왜 규제 총량 통제 만들었다. OX. X. 규제 총량 통제는 없어요, 여러분들. 규제 총수를 정해놓고 거기서 넘으면 안 되는 걸 얘기해. 그걸 규제의 비눗방울 효과라 그랬잖아. 무슨 말한다? 비눗방울 효과. 그러니까 규제의 비눗방울 효과 그러한 규정은 없어요. 자, 물어보자. 규제 일몰제 규정돼 있다. OX. 옵니다. 규제 일몰제 몇 년? 5년. 5년. 규제 영향 분석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규제 영향 분석. 정부가 규제를 도입할 때 얼마의 비용들, 얼마의 효과나 영향이 가져오는지를 비용 효과, 비용 편입 분석하도록 돼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얘기한 건 다 어디서 나온 거라 했어요? 행정규제 기본법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내용을 묻는 게 또 한 문제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 문제 여러분들 14번 문제. 자, 14번은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행정 지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문제로 낸 거예요. 사실 이 우리가 지도는 그동안 행정법의 문제로 단골 문제로 등장을 했거든요. 행정 문제는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래도 가끔 문제가 톡톡 튀어나왔어. 그래서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문제화시킨 거예요. 1번 나온 거 보자. 행정기관이고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진행하기 위해 특정 일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맞습니다. 지도, 권고, 조언은 권력적 자격이야, 비권력적 자격이야? 비권력적 자격. 그러니까 이번에 강력한 법적 규제가 없겠지. 없이 지도만 할 경우에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것, 고비용 발생할 위험성이 커한 것. 그런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하면 여러분들 에이 계속 해야 돼. 공부하면 그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죠. 우리 공부하고 그러면은 계몽만 하면은 계몽만 하는데 어때가지고 음주운전 계속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표정 보니까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아는 표정으로 바꿔. 3번. 자, 3번. 모범 응시점의 지정, 승용차 요일제 참여 권장, 농업용 폐 비닐을 자발적으로 수거하도록 지도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4번에 공무원의 재량을 상대적으로 제약할 수 있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기 어려워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자, 공무원의 재량권을 상대적으로 제약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자체가 이제 권고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재량권이 많겠지. 법적으로 어떤 여러분들 엄격한 규정을 두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재량권 자체가 많다 보니까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이 돼야 돼. 그러니까 형평성 제고의 형평성을 상실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권고 막 그런 거 하고 딴 데 가서 하지도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권고만 해주고 딴 데 가서는 단속하고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이거 주의만 주고 저쪽 가서는 또 돈 받아먹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15번 문제. 재화의 종류 연결 문제 C급이죠? 거기 민간재, 공유재, 요금재, 공공재 나왔어요. 자, 여러분 답 나왔습니다. 몇 번이야? 자, 1번은 무조건 맞지. 쌀, 공책, 안경은 민간재, 사적재 무조건 맞잖아. 그럼 2번도 맞잖아.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 맞잖아. 정부 예산도 공유재 들어간다 그랬잖아. 3번은 고속도로, 전기, 도로, 고속도로. 자, 요금 내 안 내? 전기 요금 내 안 내? 대학 교육 요금 내? 학비 내지 무슨 요금을 내? 늘 학비 내, 요금 내. 대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냈지 등록 요금 냈어?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학 교육은 사적재야, 시장재. 알았죠? 그 4번은 맞죠. 등대 특히 공공재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축제 관람. 공공재.
자, 하나 물어보자. 병원 설치. 병원. 병원. 민간재. 체육시설관 건립. 민간재. 근데 이건 민간재이나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정부가 직접 공급돼. 이게 뭐야? 가치재. 됐어요? 자, 16. 계산과 망료 설명 틀린 거. 잘 안 나오죠. 근데 이 정도는 나오겠지. 1번에 행정농도 맞아요. 우리가 이제 계산에 대한 망료의 별, 이 계산을 비관리직, 망료를 관리직이라도 이게. 그래서 비관리직에 대한 관리직의 비율 해서 상관이 없어요. 관리직에 대한 비관리직의 비율. 거꾸로 적어놨다. 비관리직에 대한 관리직의 비율. 미안합니다. 관리직이 뭐가 되는 게야? 망료, 비관리직이 계산이야. 거꾸로 얘기했네.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럼 여기 보자. 관리직의 비율이 많을수록 망료의 비율이 높을수록 행정 농도는 높아지는 거거든. 그럼 물어볼게. 행정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행정의 전문성이 더욱 심화됨을 의미한다. 오, 심화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여간 이제 1번, 2번, 3번, 4번 나왔는데 2번과 3번은 다 맞고 정답은 대규모 조직에서는 망료가 발달, 상대적으로 소규모는 개선만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16번은 정답은 당연히 뭐야? 4번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개선과 망료는 이 문제보다는 하나 물어보자. 개선과 망료의 본질적 구분 얘기해봐. 본질적 구분 기준. 본질적 구분 기준. 응? 보죠. 또 담당 업무의 성격이야. 담당 업무의 성격. 고유의 업무는 개선, 지원 업무는 망료. 다시 한번 계산과 망료의 본질적 구분을 얘기하라. 그럼 뭐다? 담당 업무의 성격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 정도는 가져가야죠, 여러분들. 자, 내일 17번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데 17번을 잘 봐봐. 이건 여러분들 키워드가 맨 위에 나와. 구조가 직고나 공식화. 이거 기계야, 유기야. 그냥 1번, 2, 3, 4, 5인데 기계를 찾으면 돼. 이게 기계.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나왔어요. 몇 번이야? 응? 4번이죠. 오랜 역사를 가진 태평성대 안정화된 거 아니야. 아주 대규모 안정화된 조직. 안정화된 조직 아니야, 여러분들. 기계는 조직 구조가 안정성을 띄워, 불안정성을 띄워. 안정성 아니야. 거기 여러분들 2번 같은 경우라든가 5번은 무조건 유기가 되는 거고 3번은 내부 자원이 풍부하가까지 맞지만 업무가 다양할 때는 그건 여러분 지금 얘기한 기계가 아니지. 업무가 단순할 때 이렇게 바꾸면 맞겠지. 1번은 외부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는 조직을 얘기할 때는 환경과의 관계를 강조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 환경과의 관계가 있는 조직은 유기야, 기계야. 유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키워드가 직권과 공식을 갖고 답의 형체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8번 문제는 위원회가 시험 문제 나올 땐 이렇게 나와. 장단점 묻는 것들. 자, 1번, 2번, 3번, 4번. 장점할 수 없는 거 몇 번이에요? 자, 이거 보자. 위원회 위원 가운데 조정위원회가 있어. 조정위원회는 부처별 조정위원회 가지고 부서가 차관급들이 만나서 부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야. 그러니까 4번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야? 1번이죠. 기계적인 능력 자체가 아니죠. 위원회는 여러분들 의사결정 지원이 돼야 안 돼. 지원되고 자 보자. 밥 먹을 때도 바깥 여러분들 혼자 먹을 때하고 여러 사람 먹을 때하고 틀려 안 틀려? 선생님이 이제 식구들하고 밥을 먹잖아. 우리 식구들이 선생님 배를 봐봐. 대식구 아니야.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다른 사람 2배 먹어.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바깥에서 뭐 농담이 아니라 아무리 싼 걸 먹는다 하더라도 10만 원 나와.
싼 거 먹어도. 아, 진짜 싼 거 먹는데도 많이 먹지. 오늘 현재비 그 큰아들이 회사를 제사를 지난달인가 언제 옮겨서 그러니까 지난해에서 퇴직금 나왔다 지가 한턱 쏜대. 근데 선생님 오늘 저기 어제 부천 상동에 오늘 저기 그 식당 개업하는 집에서 오늘 가야 되거든. 아쉬워 죽겠어. 그래서 뭐 집구 세식에 가서 물 먹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먹냐니까 워낙 밥통들이 커가지고 그냥 뷔페 가기로 했대. 뭐 뷔페가 날 수도 있어. 뷔페 그럴 수도. 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혼자 먹으면 돈은 덜 들어가, 그죠? 근데 그 얘기 왜 할까 내가? 그 하여간에 그 일본은 위원회는 여러분들 밥값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음료수값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회적인 일이 아니지, 비효율적이지. 정답 1번이죠. 위원회는 책임 확립이야, 책임 전가야. 책임 전가야. 위원회 이용해서 자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행정위원회, 독립기재위원회 네 가지가 있지. 자 키워드 한번 보자. 자문위원회 물어보자. 법적 구성력 X, 정책의 영향력 O 좋습니다. 자 행정위원회 법적 구성력 행정관청 행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이야.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죠. 교육부 장관하고 교육부 어느 게 행정관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상 받을 때 교육부 장관상 받아, 교육부 상 받아. 교육부 장관상. 교육부 장관이 행정관청이라고 했잖아. 자, 행정위원회 준입법권, 준사법권. 다 갖고 있지, 이 자식들 봐라. 준입법, 준사법권 다 갖고 있지. 부서 편제에 있어서 부서의 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OX. 오. 내가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산하기구나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다. 소청심사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장은 관여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청심의 의결이 바로 사법 아니야, 준사법. 그거 가져가야 돼. 자, 물어보자. 머리 없는 제4부. 독립기재위원회. 자, 그럼 독립기재위원회는 물어보자. 준입법권, 준사법권을 갖고 있다. 아니, 독립은 뭐로 독립돼 이게? 니들 선생님이 이 모든 용어는 용어가 이미 함축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용어 싸움이야, 용어 싸움. 니들 공부할 때 용어를 자꾸 생각해라 했잖아, 용어. 뭐로 독립돼 있어? 3부. 3부 뭐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러니까 입법부 독립이니까 준입법권 무조건 같지. 사법부는 준사법권 무조건 같고 행정부로 독립. 대통령이 간섭할 수 없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제4부야. 근데 합의제니까 머리가 없다 그런 말이야. 비판받은 말. 기억나? 법적 구성력이 있다. OX. 오죠. 자, 근데 이거 있어 없어? 영원 없다 그랬지. 응? 아니라 재정상에 독립 없다. 자, 우리나라 독립기재위원회 유사한 거 하나만 얘기해봐. 중앙선관위. 최초의 독립기재위원회 뭐가 있어? 미국의 주간통상위원회. 자, 교재 보세요. 19. 상황적 모형과 거리가 뭔가. 너무 쉬워. 1, 2, 3, 4. 몇 번? 4번. 효과적인 방법을 강조한 거고 최선의 방법을 부인하죠. 중범위론 적용. 니들 아이고 중범위는 뭐하고 뭐 사이에 있는 게야?
거시와 미시 사이에 있는 게야. 그래서 이때는 중범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가기 때문에 일단은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이 돼야 돼. 관찰 대상 범위가 한정돼야 돼. 알았어요? 요거는 여기 보자. 이 미시는 관찰 대상 단위가 개별 조직 단위 하나밖에 없어. 요건 관찰 대상이 환경이야. 이건 관찰 대상이 환경이 아니야. 한 개가 아니라 개별 조직 2개, 3개, 4개를 관찰해. 알았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내가 구조도 3가지 형태로 한정하고 뭐 상황도 3가지 형태로 한정해서 관찰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구조의 3대 변수, 상황의 3대 변수가 나온다고. 기억나요? 그리고 중범위를 얘기할 때는 자, 두 번째 실증적 연구가 돼야 돼. 뭐다? 연구. 그리고 A와 B를 꼭 vs 비교해야 돼. 그리고 차이점이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된다? 차이점. 요게 성립되면 중범위야. 관찰 대상 범위가 한정된다. 두 번째 실증적 연구다. 세 번째 A와 B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게 중범위야. 로렌스와 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자. 미국의 플라스틱 회사, 식료품 회사, 컨테이너 회사 요 3회사를 비교 분석 검토해. 그래서 요거만의 특징, 이건 특징을 연구한다고. 비교 분석해서 차이를 연구한 거 아니야. 실증적 연구 아니야. 세계를 분석할 때 범위를 한정해서 해. 구조 3가지. 비교 분석할 때는 비교 기준이 없어야 돼. 상황 3가지를 비교 분석해.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여태 얘기한 건 뭘 얘기한 거야? 중범위. 중범위는 뭐랑 관련돼? 상황 정보야.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책에 중범위가 뭔가 나오면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 상황적 모형은 자 물어보자. 결정론이야 임의론이야? 결정론. 자 여러분들 거시에서 파악한 결정론은 물어보자. 동일 조건하에 동일 행위를 전제로 한다. 오, 이걸 뭐라 했어요? 아이소몰피. 아이소몰피 구조 동일성의 원칙에 적용. 유질 동상의 원리에 적용. 기억나? 그래서 아이소몰피로 여기서 아이소몰피. 자 여러분들 20번 학습 조지. 자 너무 쉬워. 1번 2번 3번 4번 몇 번? 2번 타인지향형이 아니라 타인지향형은 남 따라서 하는 걸 얘기해. 남 따라. 리즈맨이 파악한 고독한 군중의 세계학계. 자 우리 보리 같은 경우에 TV에 자 누가 나왔냐? 좋아하는 타렌트 누가 있어요? 설리? 네? 설리는 여자 싫대? 아니 그래도 아니 남자 좋아하는 거 나도 알아. 남자 좋아하는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성 가운데 멋있는 여자 있잖아. 한지민이. 그 한지민이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한지민이가 입은 게 다 예뻐 안 예뻐? 예쁘지. 그러니까 이제 TV에 걔가 그 모델 나와서 옷 모델, 옷 모델 이름이 지민호 지나가자 보자. 그러면 지민호 판매하는 데서 옷을 사서 입어 안 입어? 입는 거예요. 그럼 매점 점장이 뭐라 그래? 어우 한지민보다도 예뻐요. 그래 안 그래? 아 그런다고 기분 내가 더 예쁘네. 집에 와서 기분 좋아. 그래서 거울 보고 있으면 남동생이 뭐라 그래? 왜 영자 동생 그렇게 얘기하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타인 지향의 인간, 리즈멜의 고독한 군중이야. 그리고 항상 인간은 남을 흉내내면서도 고독을 해야 하네. 지금 여러분들 다 고독하잖아. 자 우리 남학생 들어보자.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싶잖아. 다 고독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독하지 않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고독하지 않게 하는 게 알면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남성이나 여성이나 마찬가지야. 현대에서는 모든 인간은 고독합니다. 그걸 잘 이용하는 게 제비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 제비가 한번 돼봐요, 여러분들. 자, 그건 그런 거고. 어쨌든 간에 타인지향형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자아실현 인간이야. 이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문제가 기분 좋게 한 문제가 더 나왔어. 21문제. 그죠? 조직권 생태학이 나왔어요. 자, 결정론 임의론.
결정론. 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한 극단적 이론이 조직군 생태론이야. 분석의 대상이 조직군 아니야. 여러분들 조직군 생태론 결정론인데 2번 봐봐. 조직들 간의 급변하는 환경적 변화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 이것은 공동체 생태학이야. 자, 3번 지문이 좀 모자랐다. 3번 생물학의 자연 도태설이야. 자연 도태설. 생물학의 자연 도태 아니면 여러분들 적자 생존 적어놓으세요. 두 가지 이론적 근거 확립. 4번 나왔는데 현재 문제. 자, 우리가 이제 조직군 생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뭐냐? 니체, 적소라고 그래요. 적소. 한참 겼어. 적소. 환경에 제공한 생존 공간을 얘기하는 게 뭐다? 환경에 제공한 생존 공간. 자, 개발연대 때 정부에서 내세운 여러분들 적소는 뭐냐? 여러분들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48년도 해방 이후에 한국의 여러분들 이 산업의 가장 주가 된 것은 경공업이야. 경공업. 알죠? 근데 이 경공업 자체가 이제 이게 약간 국가 발전이 안 돼. 안 되니까 이거로 바꾼다고. 그럼 당시에 다수 기업 가운데 중화공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체를 바뀐 조직들은 적소에서 선택이 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자연 도태가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올라 100대 대기업이 돼. 그래서 100대 대기업이 된 등장 동기를 서울대학교에 누구더라? 이양반 교수가 여러분들 이 사람이 쓴 이 한나와 프리맨이 파악하고 있는 조직군 생태론 자체의 근거에 논문을 발표해. 국내에서 80몇 년도에 발표해.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논문을 그때 만들어진 거야 그게. 국내에서는 그때 8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다고. 이걸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그 60년대 개발연대 때 100대 대기업 자체가 탄생한 이유를 거기에 근거해 설명한 이유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4번에 한국 대교육 정치 사회적 환경적 변화가 아까 얘기한 식으로 경공업 분야에서부터 뭐로 바뀐 거야? 중학으로 바뀐 것이 대기업 존립을 선택했다.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나 좀 전에 선택받은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자연도태에서 3번에 자연도태 아니야. 그럼 환경 적소에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니까 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한 극단적 이론에 들어가는 거고. 알았어요? 2번은 공동체 생태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 자체를 대처하고 환경을 거꾸로 이제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변동시켜 나간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건 공동체 생태학이에요. 그럼 공동체 생태학은 절대론, 미안합니다. 결정론이야, 임의론이야? 공동체 생태학은 그건 임의론이죠, 임의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지고 가주십시오. 자, 2회 끝났고 좀 쉬었다가 3회 다 풀어봤죠? 3회 안 푼 사람? 빨리 풀어봐. 이제 3회 좀 쉬었다가 3회 또 하겠습니다.